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왜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몸이 더 빠르게 굳어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파킨슨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진행 속도는 몇 배나 빠른 다계통 위축증이 진짜 범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파킨슨병 약이 안 드는 진짜 이유와 구별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도치입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대뇌, 중뇌, 소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뇌의 문제로 생겨서 도파민 분비 장애가 생길 때 생기는 병이 바로 파킨슨병인데, 파킨슨병과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병이 있습니다. 바로 다계통 위축증입니다. 다계통 위축증 중에서 특히 파킨슨형은 초기에 중뇌가 손상이 되면서 경직, 서동증, 떨림 증상이 생기게 되지만, 다계통 위축증은 중뇌 외에도 기저핵이나 소뇌 기능도 같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경직, 서동증 외에도 보행실조라든지 걸을 때 휘청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서 변비, 배뇨장애나 불면증 등의 양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파킨슨병과 되게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양한 양상을 나타나는 게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도파민 제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인다면 정밀 검사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과 다계통 위축증을 일상에서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일자 보행을 시켜봅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분은 보행이 둔해져도 일자로 걷는 보행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다계통 위축증은 일자로 보행을 하려고 몸이 휘청거리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파킨슨병은 잘 보이지 않지만 다계통 위축증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걸음이 좀 안 좋으면서 변비나 배뇨장애, 렘수면장애, 기립성 저압 이런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계통 위축증으로 유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은 중뇌 부분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파민 제제를 복용하면 잘 관리돼서 수십 년 동안 잘 유지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계통 위축증은 중뇌뿐만 아니라 기저핵과 소뇌도 같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도파민 제제, 파킨슨병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서 1, 2년 사이에도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휠체어까지 타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파킨슨병에 비해서 침범범위 훨씬 광범위합니다. 때문에 중뇌뿐만 아니라 소뇌 증상으로 인해서 균형장애가 심각하게 진행되면 낙상의 위험도가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율신경 핵이라고 해서 중뇌 부분에 있는 자율신경 조절하는 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압의 변화,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연화장애가 생기게 돼서 급격한 기립성 저혈압, 어떤 분은 혈압이 70에서 40까지 떨어져서 걷다가 휘청휘청 거려서 쓰러지신 분도 제법 있으십니다. 때문에 다계통 위축증이 일반적으로 파킨슨병보다 훨씬 더 위험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계통 위축증은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뇌의 여러 조직이 위축된 거다 보니까 양방에서도 아직은 위축된 뇌를 회복시켜주는 약은 없습니다. 단지 저혈압이 있다거나 변비, 배뇨장애, 수면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 증상에 대한 대증적인 약물을 처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런 대증적인 약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기능이나 뇌의 기능, 약해져서 생기는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두침이나 골침도 치료나 전침이나 한약 이런 등으로 약해진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한 TMS라고 해서 약해진 뇌 조직에다가 자기장을 투과해서 뇌의 신경을 더 안정시켜주거나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치료를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합천에서 오시는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1년 전부터 보행 실조 증상이 생겨서 걸을 때 조금씩 흔들흔들 거렸는데 올해 초부터 심해져서 걸을 때 부축 없이는 혼자서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셨습니다. 3월 달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명확하게 무슨 질환을 판정받지 못하고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일주일 동안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복용 후에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해서 환자분이 걱정한 마음으로 저희 병원 오셨습니다. 5월 달에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이런 보행 실조 외에도 변비나 요실금, 렘수면 장애도 동반되어서 저는 딱 보니까 다계통 위축증 소뇌형으로 추정이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처음 저희 병원 올 때는 일자 보행을 시켰더니 부축 없이는 두세 걸음도 아주 힘들게 걸으셨고 걸어도 엄청 휘청거리고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2주간 입원 치료를 했더니 걸음이 정확하게 걸을 수 있고 10걸음 이상도 흔들리지 않게 걸을 정도로 좋아져서 합천도 내려가신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체형이 앞으로 말리게 되는 양상을 띠는 게 많습니다. 때문에 항상 등을 피려고 하면 가슴부터 피는 스트레칭을 많이 저는 시키고 있는데요. 문틀 앞에서 서서 내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리시고 발을 한 발짝을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발짝으로 나가면서 몸이 앞으로 쭉 늘려주시고 5초 정도를 쭉 어깨 펴지게끔 해주시고요. 5초 정도 지나셨으면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앞쪽으로 쭉 나가주시고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왼발로 나가는 걸 10번, 오른발 나가는 거를 10번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해주시면 어깨도 펴지시고 등, 가슴도 같이 펴지는 파킨슨 환자한테 제일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계통 이식증은 정확한 원인만 찾아내면 무섭게 진행되던 병세를 늦추고 삶의 질을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고통받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해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치였습니다.